는 우리 아들의 경우 산재보험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를 회유하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게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대리점주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쿠팡의 대응 지침인 건지 그 답은 내부 문건에서 드러납니다. MBC가 확보한 쿠팡의 대외비 문건, 정식 문서 번호까지 달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119 신고를 한 뒤 곧바로 현장 통제와 정보 수집에 나서도록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1시간 이내 사건 내역을 작성해 쿠팡 위기관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측의 이 첫 기록이 노동부 조사와 산재 판단의 자료로 제공됩니다. 초기에 이 노동자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에 대한 진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진술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회사 조사지. 가장 신경 쓰는 건 노동부 대응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면서 노동부 출신 전관 등 네트워킹을 가동하라는 지시까지 꼼꼼히 덧붙였습니다. 여기 노동청 출신들 위주로 된 스페셜 조직이 하나 있는 걸로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고용노동부도 잘 막아왔던 거죠. 언론과 국회에 대한 대응은 더 직접적입니다. 외국 보도 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킨다. 강력 대응에는 마케팅, 행사 보류가 병기됐는데 광고와 협찬을 빌미로 언론사를 압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국회 환노위 의원실에 신속 소명에 확산을 조기 방어하라는 지침도 적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사망사고 기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쿠팡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쿠팡 측은 해당 문건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문서가 아니며 동일된 문서 번호에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쿠팡 사고 대응 문건의 핵심은 유족 관리였습니다. 가족을 외부인으로 규정해 정보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에선 노조와 언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주변을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어서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로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아들의 죽음. 그런데 장례식장. 동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애가 갑자기 이제 가슴을 움켜쥐면서 이 통증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일을 할 때도 그런 게 몇 번 있었다. 피해자 가족과 사측이 처음 마주하는 곳. 병원이 1차 통제구역입니다. 불필요한 말 금지,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물 사용 금지. 피해자 가족은 외부인이고 사고 정보는 공유하면 안 될 비밀입니다. 정작 가족은 외부인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완벽하게 다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법적 리스크 때문에. 대신 우호적인 가족은 소통 채널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사망사고 대응은 더 노골적입니다. 2명 이상 대응팀을 구성해 유족 주변을 지킨다. 과로를 증언한 동료들도 여기선 차단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 부고장이 돌지 않습니다. 119 실려갔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었으면 장례식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합의입니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유족 대표를 통해 합의, 지원 가능성 탐색. 사고 원인 규명보다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피라는 뜻입니다. 조의금은 100만 원으로 적시해놨습니다. 일반인들 경우에 100만 원 하면 적은 액수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모든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지침은 2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 그리고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가장 취약한 순간 유족에게 먼저 다가오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라 합의 구조였습니다. 산재 진실이 왜 자꾸 흐려졌는지 쿠팡 문건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 쿠팡 문건에는 꼼꼼한 체크리스트도 존재합니다. 병원과 경찰, 노동부를 상대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문건엔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에서 노동자가 쓰러지면 현장 관리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제목은 비상대응 로그.
병원과 경찰, 노동부를 상대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수십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고 조치 사항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마지막 줄입니다. 이후 단계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으로조차 남기지 않는 지침이 더 있다는 건데 실제 쿠팡에선 이런 지침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2개 들고 다니면서 회사 노트북으로는 안 하고 개인 노트북으로 제안서를 써서 그거를 올려요. 미국의 방침은 그냥 나 모르게 니들이 알아서 해. 체크리스트에서 피해자 가족 관련 내용은 사건 발생 보고서를 보여주지 말 것과 대표를 파악하고 우호적인 소통 채널을 형성한다는 것 외엔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단계에는 본격적인 유족 접촉과 합의의사 타진 같은 지침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 정슬기 씨 유족은 사고 직후 대리점 측으로부터 산재 포기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받았습니다. 대리점 대표 사무실을 찾아갔었는데 그날 그분이 저희 아들이 산재가 어려우니 1억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그렇게 회유를 했었습니다. 결국 민감한 정보라며 문건이 멈춘 그곳에 유족 회유와 산재 은폐 시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쿠팡 산재 대응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과 관련된 합의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위기관리 대응 지침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힌 쿠팡 측은 중대재해 및 비상대응 규정이 따로 있으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탈퇴한 회원 정보를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멤버십 회원은 즉시 탈퇴가 불가능하고 월 회비 환불도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쿠팡을 탈퇴한 소비자가 받은 메일입니다. 쿠팡이 어제 고객님이 원하시던 상품이 준비됐다며 백팩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상품을 살 수 있다며 구매도 유도합니다. 탈퇴하고 일주일이 됐는데 이런 메일을 받은 겁니다. 기분이 안 좋죠. 개인 유출 정보 그거 유출로 탈퇴를 한 건데 아직도 쿠팡에서는 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메일이 왔다는 게 불쾌하죠.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는 90일간 보관 후 파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지침과 비교하면 보관 기간이 너무 깁니다. 표준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 후 5일 안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SSG.com, 지마켓 등 경쟁업체는 모두 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월회비를 내는 와우 유료 멤버십은 당장 탈퇴가 안 되는 것도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즉시 회원 탈퇴가 안 되고 있던 거고요. 저희가 담당 부서로 별도로 따로 요청을 해드려야 돼요.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 즉시 탈퇴 처리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약관에 쿠팡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추가한 조항이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6단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탈퇴 방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시의 절차보다 회원 탈퇴 또는 해지 절차를 번거롭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절차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쿠팡은 유료 멤버십 회원은 즉시 탈퇴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면서도 월회비 환불은 약관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퇴 회원에게 재입고 알림 메일이 발송된 데 대해서는 쿠팡은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러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자라고 했던 박대준 대표는 갑자기 물러났고 대신 미국인 임시대표가 다음 주 국회 청문회에 나선다는데요.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던 김 의장은 숨고 방패만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박 전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쿠팡 모회사 미국 법인은 직접 사태를 적극 수습하겠다면서 헤럴드 로저스 최고 관리 책임자를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국회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쿠팡 측은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함구한 채 로저스 임시대표가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임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책임자라며 김범석 의장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작 자신도 원인 규명이나 고객 보상을 책임지고 마무리하지 않은 채 떠났고 이후에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미국인 임시대표가 국회에 방패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등기이사와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미국에 머물며 노동자 사망 등 국내 사고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 왔습니다. 쿠팡에 대한 비판과 압박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게 고객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약관 배상 조항도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쿠팡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에 대해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렇게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김범석 의장이 보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죠. 계속되는 정보 유출 사태를 막으려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식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 주도로 일주일 만에 시민 620명이 동참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 측의 와우 멤버십 회원은 1인당 50만 원, 일반 회원이거나 탈퇴 회원은 30만 원씩 지급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통상 서너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그때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개인 일일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나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증권 분야만 허용됩니다.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해서 이기면 나머지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업들 반발에 집단 소송 도입이 번번이 발목이 잡혔고 그러는 사이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소송을 개인정보 분야로 확대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법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법니다.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책임론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 최고 권한자가 나와서 공개 사과했던 모습은 쿠팡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지금까지 확인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3,370만 명. 집단 소송이 가능해지면 한 명당 배상금을 10만 원씩 잡아도 쿠팡은 3조 3,700억 원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실명이 그대로 담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내부에 적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라 반발했는데 다른 한편에선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부인과 장인 장모의 실명을 공개하더니 당원 명부상 이들과 같은 이름들은 모두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선거구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끝 네 자리가 같은 점, 한 전 대표의 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실제로 재외국민 당원인 점, 4명이 비슷한 시기 탈당했다는 점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작성자를 아직 확인 중이라면서도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자로 이해될 만한 사실관계를 최종 결과 발표 전에 공개한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실명까지 다 냈습니다. 그 자녀까지. 예. 그런 인권 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그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당사자인 한 전 대표 역시 궁지에 몰린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공격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쪼그라들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지도부는 정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단계 이슈를 그릇된 시각으로 또는 편향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건 양아치 행태라며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 간 계파 싸움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총구를 밖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계파별로 SNS와 방송에서 공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초선 의원 모임이 당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모이기로 하면서 계파별 집단 행동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에 이어 윤한홍, 주호영 등 중진들까지 사과와 절연을 두고 자신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내부 총질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장 대표의 연설 약 4시간 뒤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분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설에 말을 아꼈습니다. 갈등이 다시 수면에 올라온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로서 답변을 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 안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왜 그것에 대해서 이거 자꾸 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명의 어떤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표적으로 어떤 그 정치 보복을 하는 인식을 주는 일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지난 총선 당시 공천 취소를 겪으며 한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섰던 친윤계 인사 장해찬 전 청년재단 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내정설까지 돌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내부 반발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분을 이렇게 우리 당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다고는 하는데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내홍이 더 심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 16일 회동을 갖고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기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내려한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자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를 위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기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26일 석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연달아 보냅니다.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구속 취소 청원서 제출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같은 날 저녁,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걸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 전 장관은 박성재 장관께서 대통령님의 구속을 풀어달라는 국무위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인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도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 당시 이런 정황들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오늘은 77년 전 세계 인권 선언을 기리는 인권의 날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열리는 인권의 날 기념식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없이 열렸는데요. 인권단체들이 내란을 감싸고 소수자 차별 발언을 이어온 안 위원장은 참석 자격이 없다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77주년을 기리는 인권의 날 기념식. 인권단체 회원 20여 명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노동인권 보장하라, 성소수자 탄압 규탄한다,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행사장 출입구 앞은 이렇게 피켓을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출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행사 10분 전 등장한 안 위원장은 입장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인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성소수자는 있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안 위원장은 15분 뒤 진입을 시도했지만 역시 가로막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팻말 내용은 진실을 모르는 이들의 정치적 구호라며 맞받았습니다. 진실을 알고서 얘기를 하세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진실 조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진실 말씀이세요? 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안 위원장의 세 차례 입장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인권의 날 기념식은 인권위원장 없이 치러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내란을 비호하고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했다며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인권날 기념식 강당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에서 사퇴해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올 초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앞장섰던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역시 문 앞에서 되돌아갔습니다. 행사장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나타나 안창호 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인권위 정상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전임 인권위원장 등 3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내란 세력의 표류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내란을 두둔하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부서 없애야 한다고 비난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감사원이 10달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 김 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남동 관저를 방패 삼아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당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내란 피의자를 옹호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 투구하고 탄핵 심리가 진행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에 부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SNS에 8차례 글을 올려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고 그런 저희 헌법재판소 폐지도 두들겨 부수는 사항에 속하죠. 급기야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해당 발언들로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 착수 7달 만에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뒤 증언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정에선 안 회장이 딸을 안심시키며 쌍방울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는데 핵심 증언을 한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그리고 안 회장에게 회사 돈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자녀 허위급여 등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안보수 회장에게 금전 제공하신 거 맞습니까? 아이고, 시간 없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일단 횡령과 배임.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상태였던 안 회장이 딸과 통화하면서 쌍방울 측이 금전적 도움을 줄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녹취를 법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회장이 딸에게 용철이 삼촌, 즉 방용철 부회장에게 다 말해놨다. 내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딸을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 2023년 1월 재판에선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3개월 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경제적 지원을 받은 뒤 증언이 지원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 회장의 부탁을 받아 인간적인 도리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회장 측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짓말을 보고 침묵을 깨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내용을 증언했을 뿐 금품 제공과 증언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측의 지원 때문에 안 회장이 증언을 번복했다는 주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을 사서 수원지검 청사에 반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박모 전 이사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박 전 이사는 술을 구매한 건 인정하면서도 반입은 부인했습니다.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 소명에서 얘기했듯이만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 왜 술을 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다른 5명의 정치인에게도 통일교가 지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재수 정동영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임종성, 김규환 등 전현직 의원들인데요. 거론된 이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측과
친윤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치인 5명의 이름을 더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인사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통일교 본산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히 전 장관에 대해선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론된 의원들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고 통일교를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정 장관은 내일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아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 역시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며 만약 자신이 관여됐으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에게 모두 접근했었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폭로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윤 전 본부장은 이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도합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새 확장을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이렇게 통일교가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불법 자금이나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러면 대통령실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즉시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지위 고하와도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 인사들이 벌인 전방위 로비의 대상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인사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를 일삼는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과 다이아몬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최근엔 민주당 현역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 자칫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감쌀 생각도 없고 또 시간을 끌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뭘 덮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덮었다가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매를 맞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하고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 이 대통령과 정청래, 김병기 여당 투톱이 만난 자리에서도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다는 대화가 오갔다며 이 대통령이 엄정 수사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맡을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며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외부 마이크 반입 등으로 파행이 빚어졌던 어제 본회의 이후 국회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도 아니고
필리버스터 내용도 아니고 다른 게 주목받는 모양새인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상정 안건과 무관하게 여당 비판만 쏟아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거 제가 토론하는 겁니까? 도저히 국민 앞에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당이 마음대로. 토론은 2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우원식 의장을 저격하는 팻말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들어가세요. 절절합니다. 오선 의원이나 아니,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법을 이렇게 형해화시켜 버리려고 합니까? 됩니까? 의장이 관련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우 의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나 의원은 대놓고 국회의장을 무시했고 의장께서 저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더니 나가시니 그냥 이제 다른 얘기해야 되겠네요. 충돌은 본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민생을 인질로 잡는 생떼 정치라며 나경원 주연, 곽규택 초연의 한편의 활극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민의를 희롱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 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수 야당 입틀막 독재로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편파적인 의사 진행이었고 지극히 독단적인 행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